여러분, 혹시 운명이라는 걸 믿으시나요? 도쿄 외과 작은 책방에서 벌어진 이 놀라운 이야기를 들으시면 분명 믿게 되실 거예요. 30년 전 한국어로 쓰인 연애 편지가 일본 책방 책장 뒤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며칠 후 역에서 주운 지갑의 주인이 바로 그 편지와 깊은 인연이 있는 한국인이었던 거죠. 더욱 놀라운 건 편지 속 흑백 사진의 남자가 책방 주인의 시아버지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편지를 쓴 한국 여성과 일본 남성의 애절한 사랑 이야기 뒤에는 또 다른 한국인의 아름다운 우정이 숨어 있었어요. 과연 이 모든 우연이 정말 우연일까요? 시공간을 뛰어넘어 이어진 한일 간의 특별한 인연, 그리고 작은 친절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이 감동적인 실화를 끝까지 보시고 꼭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만의 특별한 인연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인생도 언젠가 이런 특별한 순간들로 발칵 뒤집힐지 모르니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마유미라고 합니다. 도쿄 외곽 작은 골목에서 책방을 운영하고 있어요. 올해로 55이 되었는데 남편과는 벌써 10년 전에 작별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아침 8시에 책방 문을 열었어요. 먼지가 쌓인 책들을 정리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게 일상이 되었습니다. 손님은 하루에 서너 명 정도 찾아오시는데 대부분 오래된 소설책이나 요리책을 찾으시더라고요. 점심때가 되어서야 첫 번째 손님이 오셨어요. 중년 남성분이셨는데 추리소설 코너를 한참 둘러보시다가 결국 아무것도 사지 않고 나가셨습니다. 이런 일이 요즘 부쩍 늘었어요. 사람들이 책보다는 스마트폰을 더 많이 보는 시대니까요. 오후 3시쯤 갑자기 책방 안이 이상하게 조용해졌습니다. 평소에도 조용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어요. 바깥 골목길도 평소보다 한산하고 바람 소리마저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때 책장 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처음에는 쥐가 지나가는 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소리가 점점 커지더니 마치 누군가 속삭이는 것 같았어요. 용기를 내어 책장 뒤를 살펴보니 바닥에 오래된 편지 한 통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편지 봉투는 누렇게 바랜 상태였고 일본어가 아닌 한글로 주소가 적혀 있었어요. 발신인 이름도 한국 이름이었습니다. 이상한 건 이 편지가 30년 전에 보낸 것이라는 점이었어요. 어떻게 우리 책방에 이런 편지가 있을까요? 편지를 조심스럽게 열어보니 한국어로 쓰인 내용이 나왔습니다. 다행히 저는 어릴 때 한국어를 조금 배운 적이 있어서 대충 읽을 수 있었어요. 편지 내용은 누군가가 일본에 있는 연인에게 보낸 사랑의 편지였습니다. 그런데 편지 마지막 부분을 읽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편지에 적힌 일본 주소가 바로 우리 책방 주소였거든요. 30년 전 이곳이 책방이 되기 전에 누군가 살았던 모양입니다. 더 놀라운 건 편지 받는 사람 이름이 제 남편 이름과 비슷했다는 점이에요. 남편이 생전에 한국과 인연이 있었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 정말 신기했습니다. 이 편지가 어떻게 지금까지 여기 있었을까요? 손이 덜덜 떨리면서 편지를 다시 읽어보니 더욱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편지를 보낸 사람은 미영이라는 한국 여성이었는데 일본에서 함께 공부했던 연인과 헤어져야 하는 상황을 담담하게 써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 연인이 한국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이유, 그리고 자신이 먼저 떠나야 하는 아픔까지 모든 게 적혀 있었어요. 편지 종이 뒷면에는 작은 사진 한 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흑백 사진 속 젊은 남녀가 벚꽃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남자의 옆모습이 어쩐지 젊은 시절 남편과 닮아 보였습니다. 설마 이런 우연이 있을까 싶었지만 가슴 한구석에서는 뭔가 알 수 없는 떨림이 일어났어요. 그날 밤 편지를 품에 안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젊은 시절 남편이 나타나 무언가 말하려고 했지만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깨어보니 새벽 5시였고 창밖에는 이상하게도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계절은 분명 가을인데 말이에요. 그 편지를 발견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계속 마음에 걸려서 잠도 제대로 못 이루고 있었어요. 오늘은 평소보다 일찍 책방 문을 닫고 역으로 향했습니다. 왠지 그곳에 가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저녁 6시쯤 역 앞 광장에 도착했는데 평소보다 사람들이 많았어요.
퇴근길 직장인들이 분주하게 오가는 모습을 보며 벤치에 앉았습니다. 그때 제 발밑에 검은색 지갑 하나가 떨어져 있는 걸 발견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지나치려 했어요. 요즘 같은 세상에 남의 물건을 함부로 만지는 건 좋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지갑이 비에 젖어가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쓰였습니다. 혹시 급한 일로 돈이 필요한 사람의 것일 수도 있잖아요. 조심스럽게 지갑을 집어들었어요. 생각보다 무거웠고 가죽이 꽤 오래된 것 같았습니다. 지갑을 열어보니 한국 신분증이 들어있었어요. 사진 속 남자는 30대 중반 정도로 보였고 이름은 김민수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신분증 옆에는 가족 사진이 한 장 있었어요. 부인으로 보이는 여성과 초등학생 정도 되어 보이는 아이 둘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모두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참 행복해 보였어요. 이런 소중한 물건을 잃어버렸다면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그런데 이상한 건 지갑 안에서 3일 전 제가 발견한 편지와 비슷한 종이 한 장이 나온 거예요. 한국어로 쓰여 있었는데 이번에는 메모 같은 것이었습니다. 어려운 한국어 단어들이 적혀 있어서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지만 일본 관련 내용이 포함된 것 같았어요. 지갑 주인을 찾기 위해 역 안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자주 이용하는 구역이 따로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그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국제선 안내판 근처에서 몇 명의 외국인들을 봤지만 사진 속 남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7시가 넘어가자 조금 초조해졌어요. 지갑 주인이 이미 어디론가 떠났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어서 역무원에게 도움을 요청해 봤습니다. 하지만 개인정보 때문에 쉽게 도와줄 수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역 구석에서 누군가 허둥지둥 주머니를 뒤지고 있는 모습이 눈에 띄었어요. 한국어로 뭔가 중얼거리고 있었는데 목소리가 꽤 다급해 보였습니다. 혹시나 싶어 그쪽으로 다가가 보니 신분증 사진과 똑같은 얼굴의 남자였어요. 김민수 씨가 분명했어요. 그는 여행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고 코트 주머니, 바지 주머니까지 모조리 뒤지고 있었습니다.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고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어요. 저도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용기를 내어 그에게 다가갔어요. 지갑을 꺼내 보여주자 그의 눈이 순간 휘둥그레졌습니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깊게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덩달아 따뜻해졌어요. 김민수 씨가 지갑을 받아든 순간 그의 얼굴에 밝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서툰 일본어로 몇 번이고 감사하다고 말하더라고요. 아리가토 고자이마스를 계속 반복하는 모습이 참 정겨웠어요.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져서 괜찮다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런데 김민수 씨가 갑자기 무릎을 꿇고 깊게 절을 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얼른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런 정중한 인사를 받아본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나더라고요. 김민수 씨는 지갑을 꼼꼼히 확인하면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가족 사진을 꺼내보며 뭔가 한국어로 중얼거렸는데 아마 가족들에게 고마움을 표하는 말인 것 같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따뜻해졌어요. 그는 자신을 소개하려고 명함을 꺼냈습니다. 한국의 한 회사에서 일하는 엔지니어라고 하더라고요. 출장으로 일본에 왔는데 내일 아침 일찍 한국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설명했어요. 만약 지갑을 못 찾았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다고 하면서 또 한 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김민수 씨에게 제 이름을 알려줬어요. 마유미라고 하니까 그가 마유미 상이라고 정중하게 불러주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이 일본 이름을 부르는 게 어색할 텐데 참 자연스럽게 발음하는 게 신기했습니다. 대화를 이어가려고 했지만 언어 장벽이 있어서 쉽지 않았어요. 김민수 씨는 일본어를 조금 할 수 있었지만 복잡한 이야기는 어려워했습니다. 저도 한국어는 몇 단어 정도만 알고 있어서 답답했어요. 그래도 서로 소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김민수 씨가 스마트폰 번역 앱을 꺼내서 한국어를 입력하면 일본어로 번역된 문장을 보여줬어요. 저도 따라서 일본어를 입력해 한국어로 번역해서 보여줬습니다. 번역기를 통해 알게 된 건 김민수 씨가 이번이 3번째 일본 출장이라는 거였어요. 매번 일본에 올 때마다 일본 문화와 사람들의 친절함에 감동받는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오늘 저처럼 지갑을 찾아준 일본인을 만나게 되어 정말 기쁘다고 했습니다.
저는 김민수 씨에게 책방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그러자 그가 눈을 반짝이며 책을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에서도 일본 소설을 번역된 것으로 자주 읽는다면서 무라카미 하루키를 특히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우연의 일치인지 저희 책방에도 무라카미 하루키 책들이 많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김민수 씨가 시간이 있으면 한번 구경하고 싶다고 하길래 내일 아침 비행기 시간 전에 잠깐 들러도 좋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화를 나누는 중에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김민수 씨의 말투나 행동에서 어딘지 익숙한 무언가가 느껴졌거든요. 처음 만난 사람인데도 마치 오랜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 같은 편안함이 있었습니다. 김민수 씨도 비슷한 생각이었던지 번역기에 이런 문장을 입력했어요. 마유미 상과 이야기하니 마음이 편안하다고 일본에서 이런 따뜻한 만남이 있을 줄 몰랐다고 말이에요. 그 말을 읽고 나니 제 가슴이 왠지 뭉클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9시쯤 김민수 씨가 약속대로 책방을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선물 봉지를 들고 있었어요. 한국 전통차라고 하면서 조심스럽게 건네주더라고요. 이런 정성까지 받을 필요는 없었는데 그의 마음이 고마웠습니다. 책방 안을 둘러보는 김민수 씨의 눈빛이 참 반짝였어요. 일본어 책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감탄사를 연발하더라고요. 특히 문학 코너에서 오래 머물렀는데 책 제목들을 한국어로 중얼거리며 읽어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김민수 씨에게 차를 한 잔 끓여드렸어요. 그가 가져온 한국차와 제가 평소 마시던 녹차를 함께 우려서 내어드렸습니다. 두 차의 향이 어우러지니 참 독특하면서도 좋은 향이 났어요.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데 여전히 번역기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어제보다는 훨씬 자연스러워졌어요. 김민수 씨가 간단한 일본어 단어들을 더 많이 사용하고 저도 어설프지만 아는 한국어 단어들을 섞어가며 대화했습니다. 김민수 씨가 저에게 가족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부인은 초등학교 선생님이고 아들은 8살, 딸은 5살이라고 하더라고요. 가족 사진을 다시 꺼내 보여주면서 아이들이 아빠가 일본에서 찍은 사진들을 보는 걸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저도 남편 이야기를 조금 해드렸어요.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지만 이 책방은 남편과 함께 시작한 소중한 공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김민수 씨가 진심으로 위로의 말을 건네주더라고요. 번역기를 통해서였지만 그 마음이 충분히 전해졌습니다. 대화 중에 김민수 씨가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줬어요. 자신의 할아버지가 젊은 시절 일본에서 공부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일제강점기 이후 복잡한 시대였지만 할아버지는 일본에서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다고 항상 말씀하셨다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며칠 전 발견한 편지가 떠올랐어요. 혹시 김민수 씨 할아버지와 그 편지가 관련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섣불리 말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이야기일 수도 있으니까요. 김민수 씨는 책방의 분위기가 정말 좋다고 계속 칭찬해 주었어요. 한국에도 이런 조용하고 아늑한 책방이 있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신도 언젠가는 이런 작은 서점을 운영해보고 싶다는 꿈이 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김민수 씨가 공항으로 가야 할 시간이 다가왔어요. 작별 인사를 나누며 서로 연락처를 교환했습니다. 이메일 주소를 적어주면서 한국에 돌아가서도 종종 안부를 묻겠다고 하더라고요. 마지막에 김민수 씨가 한국어로 뭔가 말했는데 번역해보니 정말 감동적인 내용이었어요. 일본에서 마유미 상 같은 따뜻한 사람을 만나게 되어 인생이 더 풍요로워졌다는 말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김민수 씨가 떠난 후 책방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뭔가 따뜻한 기운이 남아 있었어요. 오랜만에 진심으로 소통한 시간이었고 언어가 달라도 마음은 통할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김민수 씨가 떠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그에게서 이메일이 한 통 왔어요. 한국에 무사히 도착했다는 소식과 함께 가족들에게 일본에서 만난 친절한 책방 주인 이야기를 들려줬다고 하더라고요. 이메일에는 김민수 씨 가족들의 근황도 담겨 있었어요. 아들이 일본어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이야기, 딸이 아빠가 일본에서 찍어온 사진들을 보며 일본에 가고 싶다고 한다는 이야기까지 정말 따뜻한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메일 마지막 부분에 특별한 내용이 있었어요.
김민수 씨가 할아버지께 일본에서 있었던 일을 말씀드렸더니 할아버지가 갑자기 옛날 이야기를 꺼내셨다는 거예요. 일제강점기 이후 일본에서 공부하던 시절 특별한 인연이 있었다고 하시더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호기심이 생긴 저는 김민수 씨에게 답장을 보냈어요. 혹시 할아버지의 일본 시절 이야기를 더 자세히 들을 수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며칠 전 책방에서 발견한 편지 이야기도 조심스럽게 꺼내봤어요. 놀랍게도 김민수 씨에게서 곧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할아버지가 제 이야기를 듣고 매우 놀라셨다는 내용이었어요. 혹시 그 편지를 직접 볼 수 있겠냐고 물어오시더라고요. 할아버지께서 뭔가 아시는 게 있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편지를 다시 꺼내 읽어봤어요. 미영이라는 한국 여성이 일본인 연인에게 보낸 사랑의 편지였는데 읽을 때마다 새로운 감정이 들었습니다. 이 편지가 정말 김민수 씨 할아버지와 관련이 있을까요? 며칠 후 김민수 씨에게서 또 다른 이메일이 왔어요. 할아버지께서 직접 일본에 오시고 싶어 하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일본 땅을 밟아보고 싶으시고 특히 그 편지와 관련된 이야기를 직접 나누고 싶어 하신다더라고요. 김민수 씨는 다음 주말에 할아버지와 함께 일본에 올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85이 넘으신 고령이지만 이번 여행을 정말 간절히 원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분을 뵙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약속된 토요일 오후 김민수 씨가 할아버지와 함께 책방을 찾아오셨어요. 할아버지는 생각보다 건강해 보이셨고 눈빛이 참 또렷하셨습니다. 김민수 씨가 통역을 해주며 인사를 나눴는데 할아버지께서 저를 보시는 눈길이 뭔가 특별했어요. 할아버지께서는 김태준이라는 성함이셨어요. 젊은 시절 일본에서 공학을 공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지금처럼 한일 관계가 자유롭지 않았던 시절이라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났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편지를 꺼내 보여드렸어요. 할아버지께서 편지를 받아드시는 순간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편지를 읽으시는 동안 할아버지의 얼굴에는 복잡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한참 후에 할아버지께서 입을 여셨습니다. 김민수 씨가 통역해주는 할아버지의 말씀은 정말 놀라운 내용이었어요. 편지를 쓴 미영 씨가 바로 할아버지의 첫사랑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편지에 적힌 일본인 남자는 할아버지의 절친한 친구였다고 하셨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그때의 이야기를 천천히 들려주셨어요. 미영 씨는 할아버지를 좋아했지만 할아버지는 그 마음을 알면서도 친구를 위해 물러섰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친구가 미영 씨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편지 속 흑백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더니 갑자기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김민수 씨가 깜짝 놀라서 할아버지께 괜찮으시냐고 물어봤지만 할아버지는 괜찮다며 손을 저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오랫동안 사진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한참 후에 할아버지께서 입을 여셨습니다. 김민수 씨가 통역해주는 내용을 듣고 저는 정말 놀랐어요. 사진 속 남자가 바로 제 남편의 아버지, 즉 시아버지라는 거였어요. 할아버지와 시아버지는 대학 시절 한 기숙사에서 지낸 룸메이트였다고 하시더라고요. 할아버지의 기억 속에서 그때의 이야기가 조금씩 되살아났습니다. 시아버지 성함은 다나카 히로시였고 문학을 전공하는 조용하고 성실한 학생이었다고 해요. 미영 씨는 당시 도쿄의 한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한국인 여학생이었습니다. 미영 씨와 히로시 씨는 그 카페에서 처음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히로시 씨가 매일 같은 시간에 카페에 와서 책을 읽곤 했는데 미영 씨가 그의 성실한 모습에 마음을 열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아버지도 가끔 히로시 씨와 함께 그 카페에 갔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당시 시대적 배경이 복잡했어요.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지금처럼 자유롭지 않았던 시절이라 두 사람의 사랑도 쉽지 않았다고 하시더라고요. 미영 씨의 가족들도 딸이 일본인과 사귀는 걸 반대했고 히로시 씨의 가족도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할아버지께서 가장 안타까워하시는 부분은 그 다음 이야기였어요. 미영 씨가 갑작스럽게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 생겼다는 거예요. 가족의 강요로 한국에서 정해진 결혼을 해야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히로시 씨에게 이별을 고하는 편지를 남기고 떠났다는 겁니다. 편지를 받은 히로시 씨는 정말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해요.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할아버지께서도 그런 친구를 위로하려고 많이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그 후 히로시 씨는 문학 공부를 포기하고 고향으로 돌아갔다고 해요. 할아버지와도 연락이 끊어졌고 서로 다른 길을 걷게 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할아버지께서는 그때의 일을 평생 마음에 담고 살아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제 남편이 어릴 때부터 아버지께서 가끔 먼 곳을 바라보며 우울해하시는 모습을 봤다고 했던 기억이 떠올랐거든요. 그때는 왜 그러시는지 몰랐는데 이제야 그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미영 씨가 그 후 어떻게 지냈는지 늘 궁금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결혼을 하고 행복하게 살았는지, 아이들은 잘 키웠는지, 건강하게 지내고 있는지 말이에요. 하지만 당시에는 소식을 알 방법이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김민수 씨가 할아버지께 이 편지가 어떻게 마유미 씨 책방에 있게 되었는지 물어봤어요. 할아버지께서는 아마도 히로시 씨가 이곳에 살면서 편지를 간직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편지가 책장 뒤로 떨어진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할아버지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이 편지를 다시 보게 된 것도 인연이고 김민수를 통해 저를 만나게 된 것도 인연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어쩌면 히로시 씨와 미영 씨가 하늘에서 이런 만남을 주선해 준 것일지도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그날 오후는 정말 특별한 시간이었어요.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과거와 현재가 이어지는 신비로운 경험을 했습니다. 편지 한 장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연결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놀라웠어요. 할아버지께서 편지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시더니 조심스럽게 부탁 말씀을 하셨어요. 혹시 이 편지를 사진으로 찍어서 한국에 가져가도 되겠냐고 하시더라고요. 원본은 여기 두고 가시되 기록으로 남겨두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물론 괜찮다고 말씀드렸어요. 오히려 할아버지께서 이 편지의 진짜 의미를 알려주신 덕분에 저도 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김민수 씨가 할아버지의 스마트폰으로 편지와 사진을 조심스럽게 촬영해드렸어요. 촬영을 마친 후 할아버지께서 갑자기 뭔가 기억나신다는 듯 말씀하셨어요. 김민수 씨가 통역해주는 내용을 듣고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미영 씨의 소식을 조금 알고 계시다는 거였어요. 몇 년 전 한국에서 우연히 미영 씨의 딸을 만났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미영 씨는 이미 돌아가신 후였지만 딸분이 어머니의 일본 시절 이야기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미영 씨께서 평생 일본에서의 짧았던 사랑을 마음 한구석에 간직하고 사셨다는 이야기였어요. 할아버지께서는 미영 씨가 결혼 후에도 가끔 히로시 씨를 그리워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물론 가정에 충실하며 행복하게 사셨지만 젊은 시절의 순수했던 사랑은 잊을 수 없었던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 편지의 의미가 더욱 깊게 느껴졌습니다. 시간이 흘러 할아버지와 김민수 씨가 돌아갈 시간이 되었어요. 할아버지께서는 일어서시면서 저에게 깊은 인사를 하셨습니다. 김민수 씨의 통역을 통해 전해들은 할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할아버지께서는 오늘 이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히로시 씨와 미영 씨의 영혼이 하늘에서 이런 만남을 만들어준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를 통해 두 분의 사랑이 다시 한번 기억될 수 있어서 정말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김민수 씨도 할아버지와 같은 마음이라고 했어요. 지갑을 찾아준 일로 시작된 인연이 이렇게 깊은 이야기로 이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인생에는 정말 신기한 일들이 많다면서 감탄하셨습니다. 작별하기 전에 할아버지께서 저에게 작은 선물을 주셨어요. 한국의 전통 손수건이었는데 할머니께서 직접 술을 놓으신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미영 씨를 기리는 마음으로 받아달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할아버지께 드릴 게 있었어요. 책방에서 가장 아끼는 일본 고전 소설책 한 권을 꺼내어 드렸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좋아했던 책인데 할아버지께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어요. 할아버지께서 책을 받으시면서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히로시 씨도 문학을 사랑했던 사람이라 이 책을 통해 옛 친구를 다시 만나는 기분이 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듣고 저도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김민수 씨 가족과 할아버지께서 택시에 오르실 때
저는 책방 앞에서 손을 흔들어 드렸어요. 할아버지께서 차창을 내리시고 마지막 인사를 하시는 모습이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것 같았습니다. 택시가 골목을 빠져나간 후에도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오늘 하루 동안 정말 많은 이야기를 들었고 많은 감정을 느꼈습니다. 편지 한 장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저는 편지를 다시 한번 읽어봤어요. 이제는 그 편지가 단순한 옛날 편지가 아니라 진짜 사랑의 기록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미영 씨와 히로시 씨의 사랑, 그리고 그것을 지켜본 할아버지의 우정까지 모든 게 담겨 있는 소중한 편지였어요. 할아버지와 김민수 씨가 떠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책방의 일상은 여전히 조용하고 평화로워요. 아침에 문을 열고 책을 정리하고 가끔 찾아오는 손님들을 맞이하는 일상 말이에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확실히 무언가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김민수 씨에게서 정기적으로 안부 메일이 와요. 할아버지께서 그날 이후 훨씬 밝아지셨다는 소식도 전해주더라고요. 오랫동안 마음에 담고 계셨던 이야기를 털어놓으신 후로 표정도 한결 편안해지셨다고 합니다. 특히 감동적이었던 건 할아버지께서 미영 씨의 딸분과 다시 연락을 취하셨다는 소식이었어요. 그분에게 일본에서 있었던 일을 자세히 말씀드렸더니 딸분도 무척 기뻐하셨다고 해요. 어머니의 젊은 시절 이야기를 더 생생하게 알 수 있게 되어서 고맙다고 하셨다더라고요. 김민수 씨는 이번 일을 계기로 가족들과 함께 다시 일본을 방문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했어요. 아이들에게도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일본과 한국 사이의 아름다운 인연에 대해 가르쳐주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번 일을 통해 많은 걸 깨달았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연이 얼마나 신비로운지, 그리고 작은 친절 하나가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말이에요. 지갑을 주워준 것 같은 사소한 일이 이렇게 큰 이야기로 이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책방에도 변화가 생겼어요. 김민수 씨가 인터넷 블로그에 이번 일을 소개했더니 한국 관광객들이 가끔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모두 그 이야기를 듣고 온 분들인데 책도 사고 차도 마시며 따뜻한 시간을 보내고 가세요. 어제는 특별한 손님이 오셨어요. 한국에서 온 젊은 부부였는데 신혼여행으로 일본에 왔다가 저희 책방을 찾아온 거예요. 김민수 씨의 블로그를 보고 꼭 와보고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분들과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데 정말 즐거웠습니다. 그 부부에게 편지 이야기를 들려줬더니 무척 감동해 하시더라고요. 특히 신부분이 눈물을 글썽이면서 자신들도 언젠가 이런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만들고 싶다고 하셨어요. 젊은 부부의 순수한 마음을 보니 제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요즘 책방에 오시는 손님들 중에는 연세 드신 분들도 많아요. 다들 비슷한 시대를 살아온 분들이라 편지 이야기에 특별히 공감하시더라고요. 어떤 할머니는 자신도 젊은 시절 이루지 못한 사랑이 있었다면서 긴 이야기를 들려주시기도 했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일주일 전에 온 일본인 할아버지였어요. 그분도 젊은 시절 한국인 친구가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전쟁과 분단으로 헤어진 후 소식을 모르고 지내다가 몇 년 전에야 그 친구가 한국에서 잘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그 할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이 참 인상 깊었어요. 국경을 넘나드는 진정한 우정과 사랑은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다고, 그리고 그런 마음들이 모여야 진정한 평화가 온다고 하시더라고요. 편지는 지금도 책방의 특별한 장소에 소중히 보관하고 있어요. 가끔 혼자 있을 때 그 편지를 꺼내 읽어보면 미영 씨와 히로시 씨의 사랑이 여전히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 이어진 현재의 인연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요. 오늘도 책방 문을 열며 생각해 봅니다. 오늘은 또 어떤 특별한 만남이 있을까요? 어떤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될까요? 그런 기대감으로 하루하루가 더욱 의미 있게 느껴집니다. 사람의 인생이란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언제 어디서 어떤 인연이 찾아올지 아무도 모르니까요. 이렇게 해서 도쿄 작은 책방에서 시작된 놀라운 인연의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한 장의 편지가 불러온 기적 같은 만남들을 보면서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에도 이렇게 아름다운 인연들이 면면이 이어져 왔다는 걸 새삼 깨닫게 되네요. 마유미 씨의 작은 친절에서 시작된 이 이야기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30년 전 헤어진 연인들의 사랑,
그 사랑을 지켜본 친구의 우정, 그리고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따뜻한 마음까지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어요. 특히 할아버지께서 오랫동안 가슴에 묻어두셨던 이야기를 털어놓으신 후 한결 밝아지신 모습이나 책방에 찾아오는 한국 손님들이 늘어나며 새로운 교류가 생겨나는 모습을 보면 정말 뿌듯합니다. 우리 한국인의 정과 일본인의 세심함이 만나 만들어낸 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도 따뜻한 감동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만의 특별한 인연 이야기도 들려주세요.